네, 짜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네, 추석 먼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지님, 이치카님, 사랑의 산초님, 생생부자님, 선한사업가님, 백조부자님, 알부디님, 그리고 네 게스트분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은 네. 박정희님, 이준기님, 전북지역에 비 온다고요? 네. 김연수님, 이영란님, 그리고 박유나님, 최현주님, 해바라기님, 표철미님, 권권태선님, 어서 오시고요. 유덕화님, 오, 유덕화님, 리우덕화, 네, 이야, 닦고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오셨고요. 네. MK 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캔사스 시리님, 일상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동훈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야, 유덕화님은 네 조금씩 장구경 안 오나?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주윤발 형님이 또 최고라고 네 이야기 듣겠는데. 자,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합니다. 가만 있어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백광소재, 동신건설, 한국단자, 네. 그 다음에 8번이 지코요, 네. 네. 요즘에 이 다운돼 있어, 네. 그거지. 요 노래, 네. 아무 노래나 들어봐, 그거. 지코 그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나도 요즘에 듣는 게 있어요, 네. 50까지 갑니다. 네, 50. 네, 50까지. KB금융은 일찍 써주시긴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해드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진단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네, 이번에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네, 유영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시황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워낙 무서워들 하시니까, 네. 시장 잠깐 볼게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요, 아래 꼬리, 윗 꼬리 이렇게 달려있죠? 일단은 밀기는 밀었어요. 밀기는 밀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아직 못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정말 이게 괜찮느냐, 뭐 이렇게 예상이 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조살련님, 어서오세요. 사실 뭐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네, 그냥, 일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강아지를 데리고요. 우리 아들놈을 데리고, 아들이 요즘에 아직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뒷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요즘에 주식이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참 걱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주식은 언제 사야 돼? 그렇게 되고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물어봤더니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야. 많이 내려갔으면 정말 좋은 기업들, 대형 기업들, 우량주들 살 기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1살입니다. 4살이에요. 14살, 그 4학년입니다. 11살. 그래갖고, 야,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뭘 살까? 그랬더니, 지금 1등, 2등, 3등 뭐 그런 기업들 뭐야? 물어보더라고. 야,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뭐 그래. 그랬더니 그런 것도 사면 되지.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장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또는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주가가 싸진 거예요. 더 사면 된다.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 적어도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냈죠. 야, 네 말이 맞긴 한데 돈이 없다.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왜 없니? 돈이 왜 없는데? 평소에 돈을 놔뒀어야지. 그런데 야, 주식 사느라고 다 물렸지. 돈이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가장 이제 좀 비리비리한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방금 자기가 얘기한 그런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몰빵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끼는 너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네, 가봐라. 네, 일단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까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지수 상황만 보더라도요, 물론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여기를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정말 겪어는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겪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던데 2008년도 때보다 더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2008년도 겪어봤어요? 그 질문 잠깐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겪어봤어요? 이거는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진짜 패닉이고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저는 이때 증권사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멱살 잡고 막 소새끼 개새끼 찾으면서 욕하는 것도 다 들었고, 정말 이때는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6.25도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난리였죠. 6.25는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였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과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요거 네, 물론 지금 하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금융위기와 비교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은 또 상황 자체가 많이 틀려요. 네, 거기는 금융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돌발 악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뭐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도 보니까 어제 무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 네, 더블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더블딥은 뭔지 아시죠? 2차적인 공포, 2차적인 경기 침체, 즉 경기가 침체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제 더블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크게 올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공포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워렌 버핏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만큼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 아니지, 기업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해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내려가면 기업의 가격이 싸지는 거야. 기업의 주가가 싸지는 거야. 가격이 싸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사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10년 후에, 아니 5년 후만 봅시다. 5년 후, 10년 후에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뭐가 돼요? 경제 규모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가 안에는요, 기업의 가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거나 정상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5년 후건 10년 후건 간에 일단 그 멀리를 내다보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가 그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가격 변동이요. 즉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더욱더 매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년 후에 가야 될 위치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100%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일단 특별한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150%로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더 싸졌네? 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렇다고 그렇다면 지금 막 사야 되겠네, 이게 아니죠. 네, 하락하고 있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하락하고 있을 땐 사지 않는다.
공포심이 다 극에 달해서 나올 물량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물량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돈이 있으신 분들도 기다리세요. 매수를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금 더 올라섰을 때 매수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공포스럽게 한번 보지 마시고, 네, 저점은 항상 바닥은 항상 더럽고 마지막 구간이 다가오게 되면 변동성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은 이번에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것을 엿먹이는 거 보면 여기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빚내서 들어왔던 사람들 다 엿먹이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반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매도가 더럽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하루에 일평균 5천억이 넘는답니다. 공매도가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공매도 무지하게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야.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무려 60조를 벌었다고 그러죠. 공매도 애들이 미국에서만.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애들이 어느 정도 다 내려왔어.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매가 들어가겠죠? 자, 매도가 멈추고 환매가 들어갈 때 얘네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플러스 공매도 환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주가는 강하게 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아까 뭐 뉴스에서 V자 반등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V자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왜냐면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무조건 V자 반등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가면 빠르게 나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환매에 대한 내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제가 지난 주말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시황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빠졌네, 큰일 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환매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빵 쏠 때 가는 거예요. 자, 출발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딱 하려고 딱 서 있는데 총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경고 조치 먹죠? 다시 돌아와요. 그럼 그 선수는 일단 압박감이 있어. 왜 한 번만 더 부정 출발하게 되면 실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긴장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튀어나갈 때 머뭇거리다가 실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다리세요. 빵 울릴 때마다, 울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개잡주를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 단풍이한테 줄만한 그런 쓰레기 같은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니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 11살짜리 꼬맹이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접근하십시오. 저도 많이 물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주식 네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뭐 편하잖아. 네.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야 성투다 저 새끼도 물렸어 이 생각하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성투사도 저 새끼도 물렸어. 야 슬픈 일인데 젠장. 자, 종목 진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가도록 할게요. 네. 겁먹지 마시고, 네, 쫄지 마시고. 자, 에이스테크는 이게 5G 관련 종목이었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도 많이 물렸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되게 재밌는 댓글. 워렌 버핏한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기사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물린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물린 사람 누구야?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물린 사람. 워렌 버핏보다 많이 물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걱정도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50 여기 있어요. 네, 50. 네, 이따가 진단해 드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네. 자, 어디 보자. 에이스테크가 얘가 5G였죠? 5G일 거예요. 통신장비 맞죠? 네. 5G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신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KMW나 네, 이런 것들 증권사에서 지금 추천을 막 들어가고 있던데 이거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또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왠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G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되면 5G 장비, 중계기, 안테나 이런 쪽에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거기다 투자하겠죠. 아직 커버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겠죠. 이미 장판은 깔아놨는데요. 뭐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이런 것도 해야죠. 집을 지을 때 뭐 해요? 먼저 땅을 파고 이제 밑에 공구리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땅 파고 공구리 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뼈대 세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올리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5G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장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라든지 빅데이터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죠. 게임도 여기에 속할 거고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등등 4차 산업과 밀접하게 달라붙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비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증권사들은 또 옛날 거 가져다가 끌어가지고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하고 뭐 KMW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하는데 이거 다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추천하는 거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찬가지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현 포인트에서는 아유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5G 장비 쪽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것이 아마 또 맞는 전략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 팔기 싫으신 분들은 한 3분의 2 정도는 팔아 먹으시고 3분의 1 정도만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비 쪽은 이제 쳐다보지 말자. 아시죠? 네. 통신 3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네, 하반기 투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하여 5G 장비 종목들을 증권사가 추천을 대거 했는데요. 이것은 믿지 마세요. 지금은 장비 종목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 즉 컨텐츠 또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따라서 이런 장비 기업들은 지금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으로 드립니다. 네. 당연히 신규 매수도 별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5G 관련한 이 부분들은 네, 장비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 KMW도 마찬가지. 네,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꼭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크게 시세 나서 떨어지는 포인트가 그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10% 떨어진 거 보면은 그렇게 적은 변동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LG화학 가겠습니다. LG화학, 네, LG화학은 전기차죠.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현재 제2의 성장기를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딱 놓고 본다면 전기차가 지금 비빌 만한 언덕은 많지가 않아요. 왜? 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네,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가솔린, 디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승률이 높겠죠. 신차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그냥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커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도 그냥 미래 가치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이든 뭐 삼성 SDI든 이런 기업들은 일단 단기적 포인트보다도 장기적 관점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SDI 뭐라고 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고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움직이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둘 다 지지선 때는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래 가치도 충분한 상황이죠. 기술력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간 포인트를 보고서 돌아설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기적 데드 크로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번 지지선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조정 작업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들은 이번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제가 성투사 채널에 교육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 지지선 35만원대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조정이 옆으로 기어가거나 조금 더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빠져봤자 지가 여기서 거기지 뭐. 네,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일단 버티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네, 당장 매수해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 더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그죠? 네. 현재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상황은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관점이고, 최근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여전히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차들도 마찬가지죠. 네. 당장 네, 짧은 시간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점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의 구간이므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35만원 지지선으로 보세요.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 네. 기다렸다 들어가세. 반말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신나는 일이지. 기다렸다 들어가세. 네. 언제쯤 들어갑니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지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금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바닥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 두면서 이번 달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I스틸 갈게요. 철강주들 요즘에 재미없을 거인데. 네. 근데 철강주들 재미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2017년도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죠. 얘네들도 보시면은 뭐 다른 철강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경기, 즉 특히 이제 중국과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있었던 그 시기,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거야. 근데 좋을 거야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안 좋을 거야니까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 경기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얘네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철강주들이. 정부가 경기가 좋아졌어. 그래서 뭐 투자를 해야 돼. 뭐 건축물을 세워야 돼. 뭐 SOC에 투자를 해야 돼. 다리를 세워야 돼. 다 이게 철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뭐 철도를 만들어야 돼. 뭐 등등 다 철이에요. 그러면 이 철강주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또는 경기가 너무 나빠서 경기 부양이 확실하게 들어갈 때, 그럴 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오고 싶어? 자, 여기 봐봐. 봐. 지금 철강에 대해서 네가 알아? 아냐고. 뭐 고개를 철강에 대해서 알아? 모르지. 모르면 저기 가 있어. 이거는 나쁜 주식.
개가 출연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대잖아. 자기가 철강주에 대해서 지금은 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풍이가 욕심내는 주식은 결코 여러분들 네, 좋은 일이 안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철강은 이렇게 뭔가 SOC라든지 뭔가 사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이 수익을 만드는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하향 추세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대신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한번 더 쾅 하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반발로 뒤집어지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매력적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입장이 유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업황 자체는 좋아지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은 지금은 그런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철강 업종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좋거나 네.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은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기이므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락폭이 변동성이죠.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반발 매수를 통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니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을 기다려 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평선이 역배열이지만 이격을 크게 벌려 놓아서 오히려 반등,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는 홀딩이나 매수는 아직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매수는 아직 그냥 그대로고요.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홀딩하세요. 네. PCL입니다. PCL. 어유, 이건 25% 올랐어요. 뭐 재료가 있었나요? 무슨 내용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인데 실적도 안 좋은데 이것도 뭐 관련 이슈 종목인가 보네요. 의료 장비, 진단 키트 이렇게 되는가 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PCL. 특병, 진단 키트 쪽이네요. 그죠? 네. 진단 키트. 이쪽인가 보네요. 성의사나니. 네.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 관련한 기업이니까, 뭐 기업 가치를 떠나서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1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수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나고 나면은 백신이나 이런 마스크나 이런 예방 쪽보다도 진단 키트 하나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돼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이 수요가 그거는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마스크를 100개 쓸 때 진단 키트는 한두 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수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 이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 포인트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차익 실현 관점, 즉 매도의 포인트를 계속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내일 정도는 차익 실현의 관점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 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현재 테마와 맞물린 상승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네,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뭐 갭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든 간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다 그러면 요쯤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에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나올 때 테마가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막 창고라거나 막 그렇게 나올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다 끝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진단 키트라니요? 네, 좀 그렇죠? 네. 자, 백광 소재 볼게요. 백광 소재도 마찬가지로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방역, 뭐 돼지열병 이런 것들 가지고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생석회를 가지고서 뭐 예방을 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돼지열병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의 이런 뭐 생석회를 막 길에다 뿌리고 다니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물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더 예방의 차원이 있는 부분들이지 이 생석회와 관련된 이런 방역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축 축사라든지 이런 데가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광 소재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테마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보시면 될 겁니다.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생석회 관련주로 상승을 했으나 지금은 상승을 했고, 그죠? 상승을 했고, 지금은 초반에 예방과 관련하여 상승하는 모습이 모습이었으나 사실적으로 예방과는 많이 멀어져 있죠. 네. 따라서 테마로 흥한 부분이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세도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보통 그래요. 이게 테마를 통해서 테마를 가지고서 주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하락이 더 세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보세요. 상승은 이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 추세 정상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오버슈팅이 나가게 되면 언더슈팅이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선 때는 어디예요? 3,000원대 초반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지지선 여기 있죠. 3,200원 정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가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의 그 지지선대로 돌리는 위치이고 또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언더슈팅이 들어갔다면 원래 추세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조정이 더 진행될 수 있겠으나 지지선이 가까이 있고 반등에 대한 상승 추세로의 귀환이 가능해 보이므로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홀딩을 유지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수는 아니에요. 네, 매수는 지금 같은 자리는 매수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내일 더 떨어진다.
그래도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거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 지지선 받고 반등 나가는 자리 확인하셔야 되겠죠. 최소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뭐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 벌벌 떨면서 매도해야 된다. 테마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다. 끝난 거냐? 뭐 이렇게 보실 부분은 아니고요. 네,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얘기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네,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고기를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비계만 잘라내고 여기 고기는 구워 먹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거품에 대한 부분만 걷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볼게요. 4대강인데 이거는 네, 지금 뭐 이거 할 거 없는 거잖아. 4대강하고 이거 뭐 있지? 저기 그 해저 터널 뭐 그런 쪽이잖아요. 지금 얘는 테마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4대강이었거든요. 4대강. 동신건설, 특수건설, 홈센터 이런 애들 아주 유명했죠. 네, 10배는 기본이고 20배, 30배씩 네, 나왔었던 주식들인데 얘는 지금 그 고통을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쪽 부분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특수건설은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어요. 네,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또 다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나타났었던 추세 자체도 특수건설보다는 약했었고요. 뭐 그래서 특이한 움직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나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뭔가 특별하게 나와야 될 이유는 없고요. 거래량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판단됩니다. 변동성이 크죠. 6천원짜리인데 고작 만주.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평소 거래량 같은 경우가 만주가 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종목들은 현재 위치에서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거래가 없다는 것은 소외됐다는 얘기죠. 바닥을 잡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수혜가 나타나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평선은 지금 잘 잡아놨어요. 지지가 유지가 돼서 반등으로 연결돼야지만이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얘 무슨 일이 있어 라는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6,800원에서 7,0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더럽게 재미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들 마음이야. 근데 기관들 매수가 최근에 들어온 걸 봐서는 네, 요 즈음에서 바닥을 좀 잡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개인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 올라올 때마다 자꾸 턱턱 털어먹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은 매도거든요. 아, 이게 고생했어. 팔아먹어야 되겠어. 이 매도가 어디서 나온 거야? 요 매물대죠. 네, 이 지난번에 물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이 물량들 다 털어내고 나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거래량, 예,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려면 요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7,000원대는 넘어가야지 뭔가 희망이 보일 것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 되겠는데요. 추세가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 구간이 바닥일 것이라는 확신은 없죠. 네. 대신 기관의 매수가 최근 이어지고 있어서 현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그나마 긍정적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의 거래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구어체로 써드릴게요. 얘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그 가격대의 위치가 7,000원 근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7,000원만 가면은 자꾸 때리는데 7,000원을 넘겨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 중인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지만
되겠지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7,000원 넘겨서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매수,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겠어요. 네.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것이 문제긴 한데 기관들한테 한번 기회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한국단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네, 이거는 좋은 기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 보여가지고 이번에 반등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죠?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졌어. 이게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기업을 정말로 큰 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큰 걸로. 월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여기로 넘어갈게요. 짠짠짠 짜잔짠 짜잔짠 짜잔. 자, 요거예요. 요건데 에이씨, 이렇게 요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간 자리가 얼마나 됐죠? 이제 3년 2년 반쯤 된 건가요? 이렇게 됐나요? 네, 완전히 새로운 영역,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 좋다, 그죠?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근데 조금 과했어. 아이씨, 너무 과했어. 올라간 게 그냥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지지가 여기서 형성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상황적인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지지점은 어디겠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는 잊어버려 그랬습니다. 네, 새 출발했는데 과거 자꾸 찔쩍거리는 거 아니야, 아시죠? 괜히 뭐 그냥 잊혀진 첫사랑, 뭐 결혼했는데 밤에 술 먹고 혼자서 그냥 뭐 첫사랑 영수가 그러면서 울다가 마누라한테 걸리면 진짜 빤스만 이고 쫓겨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요즘에 요즘에 그 상황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마누라하고 계속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뭐 그 얘기 하시는데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나요? 참 행복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물어보지 마. 그 첫사랑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첫사랑은요, 네, 뭘 생각해도 힘들어. 왠지 아세요? 우리 첫사랑 영숙이가요, 정말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너무 아프겠지. 저 기집애가 그냥 나를 그냥,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저렇게 잘 사네. 어이구, 배 아파. 막 그러겠지. 첫사랑 잘 살면. 근데 첫사랑이 못 살아. 네, 그러면 저게 그냥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떠고 고생하고 살려고 저렇게 나랑 헤어졌냐? 그러면서 또 그냥 마음이 아파요. 네,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못 살면 마음이 아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첫사랑 영숙이가 어느 날 찾아왔어. 당신을 못 잊겠어. 나랑 같이 새 출발하자. 같이 살자. 그래버려.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첫사랑은 뭘 하더라도 골치 아픈 거죠. 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주가라는 것은 이래요. 새로운 출발하게 됐으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 바닥은 어디로 형성되느냐? 3만원 조금 아래쪽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일봉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쯤 되겠네요. 가격대가 어떻게 됐어요? 27,000원, 26,000원, 5,000원 요 사이가 지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내리게 된다면 아마 이 저점 지지권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보율 보세요. 네, 부채 보세요. 네, ROE는 조금 떨어져요. 수익 성장성은 좀 떨어졌는데 기업 PBR 가치 퍼 8.8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이런 어떤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해드릴 그 교육 강의가 목표 주가, 기업의 어떤 분석 지표를 통한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들인데 그 강의도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 들어보시면은 저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 주식들은 지금 괜찮겠구나 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유리하다. 이거 지금 많이 시세가 나왔던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내려왔잖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년 반 올라가고 지금 1년, 2년, 3년, 4년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그 정도면 됐지 않나? 곱하기 2배. 이 저점권이 다 다르게 되면 조만간 반등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지 같은 추세라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매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가지신 분들은 네, 그냥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말은 언제 하냐고요? 네. 녹화 방송입니다. 제 채널에 가시면은요, 교육방송이라고 주식 배우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드리는 거죠. 네. 기업 가치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유보율, PBR, 그 다음에 퍼 등 나무랄 데가 없어요. 최근 실적이 조금 주춤한 듯 한기는 하지만 네,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추세. 증권사들이 가장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수 의견이야, 리포트에는요. 근데 이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 나왔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이런 차트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증권사 욕을 하는 거죠. 개새끼들, 소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엿을 매겼네, 지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랬네 등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이런 기업들은 보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내려갔을 때 저 밑바닥에서 조금 더 사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세입니다. 지금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합니다. 매도를 생각하기에는 저점 지지가 가까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27,000원 수준 네, 있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나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네,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 언제쯤 들어가면 좋아요? 자, 정답은 항상 지난 차트에서 나오게 되죠.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 네, 여기요. 첫 번째는 가격 할인. 네, 그러면 여기요도 가격 할인이 되는구나.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요거 나올 때입니다. 요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실적은 조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R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적이 좀 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당장 걱정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네, 지금까지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부품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저점 잡고 넘어갔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억울하다. 저점권까지 다 밀렸는데 왜 더 미냐?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는 일단 돈 들고 기다리세요. 네, 웨이팅. 네. 지코 가겠습니다. 지코.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네. 이거를 배우라고. 네, 우리 그 와이프하고 그 아들이 자꾸 그거를 이 노래를 틀어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되냐 이게? 네, 이게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네, 아무 노래나 틀어봐 뭐 그런 노래던데 요즘에 그냥 유행이라며. 네, 아니에요? 아님 말고 뭘 아는 분 지금 다 나이 든 아저씨 아줌마들이야 모르지 이런 것도. 에이 그 진짜. 네, 아무튼 지코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 노래 제목이 아무 노래더라고. 난 그래서 아무 노래 틀어줘 그래갖고 진짜 아무 노래 틀었다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 이게 또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음악을 좀 틀으려고 하니까 아무 노래 좀 틀어달래 갖고 아무 노래 틀었지. 네, 내가 좋아하는 뽕짝을 틀었더니 그냥 네, 욕을 뒤지게 먹고 네, 아무 노래를 틀었다는 얘기지. 참말로. 네. 아저씨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 여러분들 사실 모르지 않아요? 에이, 몰랐잖아요. 자, 아무튼, 네, 갑니다. 요거는 왜 관리 종목일까요? 적자 때문이겠나? 네, 적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때문에? 왜 때문에일까? 이건 자동차 부품인데 왜 때문에 관리 종목일까요? 언제부터 관리 종목 들어간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죠? 아무튼 관리 종목은 근데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2017년도 이때 적자가 그렇게 심했었나요? 적자가 세게 들어갔거나 뭔가 들어갔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연간을 가봅시다. 아닌데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겠네요. 그죠? 네. 단기 순이익이 네, 적자가 요거 지금 1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비벼볼만 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관리 종목 들어갔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가 봐요. 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죠. 그래서 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무언 짓을 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나 끝까지 간 놈이야. 나 무언 짓을 할지 몰라. 나 그런 거 있잖아. 건드리지 마 이런 거. 네. 눈깔 이렇게 눈 10원장에 뜨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유보율도 없죠. 부채 비율 막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감자를 해야 되고 감자 한번 들어갔나요? 감자를 해야 되고 유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감자를 하고 유증을 해야 되면은 또 최대 주주들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있어 없어? 아직 없지. 네. 없잖아. 없으니까 감자나 유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뉴스 나왔어요? 보통 그래요. 네. 살아나야 되니까. 얘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니면 뭐 삼자 배정이 들어오든지 하여튼 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유상증자 결정한다는 얘기 그래. 유상증자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죠? 감자를 하고요. 유상증자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 왜? 부채 비율만 있거든요. 장사가 안 돼요.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부채 비율은 계속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본 잠식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본 잠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빚을 빨리 갚아야 돼. 여러분들 빚이 많으신 분들은 빚부터 갚으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돈을 벌어도요, 빚 갚느라고 그냥 수입이 없어. 그러다 보면 내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돼. 그러면 빚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무나 행복한 네, 그런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게 돼요. 그리고 HTS 상에서도 FN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치시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와요. 네, FN 가이드입니다. 이게 FN 가이드 요거요. 컴퍼니 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하셔도 돼요. 해서 그 인터넷 그 검색창에다가 해서도 나옵니다. 이 FN 가이드로 해서 나오셔도 요거를 인터넷 창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여기다 갖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HTS마다 다 이 기업 재무제표창은 다 보여줍니다. 참고하세요. 어쨌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저점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감자를 통해서 뭐 흐름들이 좋아질 수도 있겠고 또 유상증자가 나와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3자 배정이었을까요? 유상증자가요? 보통은 3자 배정들을 많이 하는데 맞네 그죠? 3자 배정이었네요. 3자 배정을 했네. 그러니까 3자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겠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근데 감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도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또 감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요 정도 노력하고 있다면은 얘는 상패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관리 종목들은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 우리랑은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코라는 종목이 관리 종목에서 이탈하게 되려면 이 지금 부채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현재 재무 상태가 많이 안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다 해소됐을 때 그럴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종목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므로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하며 보유 중인 분들은 관리 종목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최근 유상증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재무 구조를 안정화 시킬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럴까요? 계속 회사를 존속시키고 싶어서. 따라서 상폐의 위험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홀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데서 그냥 팡 터진 애들이 있어요. 네. 어떤 애들이냐면 리노스 이런 애들이죠. 네. 이런 리노스가 아니라 라노스인가요? 라노스? 아닌가? 쌍방울 걔네들이 있었던 애 뭐였지? 뭐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관리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뻥 터져가지고 막 펑펑 치고 나가면서 그냥, 네, 멋진 모양새로 반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바닥에서 탈출하는 진짜 멋진 애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50만 가고요. 오늘은 50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50 보도록 하죠. 마스크예요, 마스크. 네. 마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쌍방울도 이번에 주말에 제가 진단해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쌍방울도 나 마스크 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끝물이야, 끝물. 마스크 끝물이에요. 네, 웰크론 다 끝물입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마스크 대란인데요.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든데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일단은 매점 매색에 대한 어떤 부분들 단속하기로 일단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마스크를 일단은 비축 전략 물자로 비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는 이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요. 지금 약국, 그 다음에 농협, 우체국에서 판매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면 마스크 사용하라. 면 마스크 사용. 일반적인 상태에서 면 마스크 사용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통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써도 된다. 네. 저도 그래서 산책 갈 때는 면 마스크만 사용해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뭐 방진 마스크 써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출퇴근도 다 차를 가지고 하죠. 아니면 재택근무하거나.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물론 공포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커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황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뭐 늘 있었던 부분인데 워낙 그런 것들 지금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황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은 유례 없는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타이밍이고요. 조정도 제법 오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의 끝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마스크 관련한 부분은 지금이 아마도 정점이리라 생각되고요. 점점 물량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면 마스크도요. 안에다가 뭐 필터 집어넣는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독제, 마스크 소독제 그런 거 나와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계속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진정세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주가는 점점 조정을 더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다 해먹어서 올해는 적어도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반등 시 매도하거나
비중 축소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매수는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테마주들은 이런 식으로 진단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종목, 9종목이네요. 진단해드렸고요. 종목 진단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늦게 오시면 대부분 이제 시간이 밀려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요. 내일 저녁 8시 정각입니다. 8시인데요. 보통 방송이 7시 55분에 들어오니까 그때쯤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88TV로 가시면 지금 펀드매니저 원님이 주투자는 기다림의 승부이다라는 이야기로 무료 방송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도 이제 지금 가셔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님 오늘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오시자마자 안녕 굿바이. 네, 내일 만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